여러분이 보시지만 저기 지도에 보세요. 잠시만 옆으로 나와주실래요? 카메라. 예. 보신 것처럼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입니다. 왼편처럼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저거를 아는 우리 수원시청 공무원들도 대단합니다. 화성사업소 직원들이나 수원시 건축과나 인허가부처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있는 부분들을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500m로 규제하면서도 내부에 다양한 규제 형태를 통해서 너무 복잡해서 사실 도시 설계와 계획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다 간명하고 보다 간편하고 조금 더 주민의 주거 환경과 건축의 과정을 조금 더 낮게 진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편했던 것이 이번에 문화재위원회 결정입니다. 그래서 200m에는 규제되지만 200에서 500m의 규제 완화를 수원시 조례로 도시 조례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200m 안의 문제도 수원시에서 잘 조정해 나가면 조금씩 건축행위가 자유로운 형태로 조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팔다경찰서를 지으면서 제일 문제됐던 것이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문화재와 200m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3층 이상을 건축하지 못해서 땅은 넓지만 유효 공간이 부족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지동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잘 논의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과 여러 가지 문화재에 가까운 곳에서도 200m 이내에도 이전 시기에 고층이나 아니면 건축 허가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원은 상당히 너무 옥죄는 너무 빡빡하게 하면서 도시 전체의 부도심이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 약간 제약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실화시켰던 것이 이번에 문화재보호위원회 규제 완화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회 초창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던 김승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가장 발벗고 나서면서 연무동, 연화동 여기까지 역관에 많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다는 과정을 해서 김승현 의원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네, 일단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재준 시장님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느냐? 크게 두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틈엔가 이게 500m까지 원을 그려서 그 주변을 규제를 문화재청이 법률화시켰습니다. 규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그냥 집수리하거나 개인 건축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하는데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한 발치도 못 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많이 염원했고 저도 굉장히 이걸 계속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건의했는데 시기와 때와 운이 맞아야 모든 게 변하는데 지금 맞춰서 가장 큰 문제는 500m 규정을 200m로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동안 어떤 규제를 받고 있었느냐? 이 규제 범위가 행정용어로는 형상 변경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민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건축 행위를 하든 무슨 행위를 다 형상 변경이라고 합니다. 범위가 반경 500m였습니다. 내부는 물론이고 성안 내부는 물론이고 바깥에 500m였던 곳이고 그 면적이 우리 수원시 전체의 4.1% 아주 만만치 않는 큰 면적입니다. 이 전체 면적이 5,000km 정도가 규제 지역이었는데 내용은 최저 8m에서 최고 51m. 51m가 어떤 의미냐? 아파트를 세우려도 17층밖에 못 올리는 겁니다. 요즘 17층 올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은 데는 200m에서 500m 사이는 14m입니다. 그러니까 4층에서 17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니까 아예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규제가 2008년도부터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규제가 아주 규정화된 거는 2008년도입니다. 이거는 성벽 안, 성안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지정해서 4층 이상 못 짓게 했습니다. 슬금슬금 2010년에는 어느 틈엔가 성 바깥에 500m까지 규제를 하면서 12개 구역을 지정해서 복잡단안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건축 인허가를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문화재청이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2013년도 제가 부시장 시절에 했습니다. 이걸 좀 완화해보려고 500m 풉시다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때 받아들여진 것이 옥상 녹화 60%를 조금 하면 2m를 가산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2m 가산해 줘봐야 층수 하나도 못 올립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을 해줬는데, 이번에 아주 총력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성곽 외부 변경을 500에서 200개로 낮춘 거 드디어 성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준 보람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동안에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가장 큰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30년이 넘고 40년 넘는 구도심은 필요에 따라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의 단축 기간을 확 줄였습니다. 보통 15년 하는 것을 5년 내지 10년 사이로 확 줄이자. 또 행정에서 지원도 하자, 컨설팅도 하자.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도 줘서 용적률도 최대로 찾아먹게 하자. 과감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500m 반경의 규제 지역에 있던 데는 그런 걸 최대한 해줘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민간인 회사에다 맡기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전부 다 손을 내려놓는 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동안 30년, 40년, 50년 동안 노후가 과속돼서 이제 좀 고쳐야 될 시기인데 고치지를 잘 못해서 노후가 과속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저해돼서 꼼짝달싹 못해서 결국 마을은 계속 슬럼화됐습니다. 겨우 하나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집수리 올해 200호 달성했는데요. 2,000호까지 갈 겁니다. 집수리는 이 해당 지역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충족되지가 않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작년 11월 9일 날 규제 개선 발표가 있었고, 아, 이때다 싶어서 제가 공무원들과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이걸 이번에 뒤집어 봅시다 라고 전력을 다했는데, 우선 3월 11일 날, 3월 31일이네요. 그때 화성박물관에서 여러분 모시고 이제 한번 움직여 봅시다, 끝을 내봅시다 이러고 한번 토론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김승원 의원, 김영진 의원 제발 문화재청을 압박하십시오, 문화재청장을 소환하십시오 라고 해서 3회 이상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지금 예결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갈급한 것을 하나 풀어줬어요. 예산 문제를. 그러니까 청장이 이때 그러면 저희도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제초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론을, 논리를 만들어서 그동안 4번 이상을 문서로 왔다 갔다 또 협의도 해서 그동안 했던 그 결과에 의하면 문화청장과 문화재에서 위원들이 그럼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당신들 말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 날 비밀리에 왔습니다. 뭐 알고 저희는 쫓아갔는데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들의 논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난 18일 날, 13일 날 의결을 했고 18일 날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그동안 15년간 묶여있던 규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게 성곽이고 200m고 500m 이렇게 된 것이 12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제가 이겁니다. 성곽이 있다면 200m까지 근처까지 14m, 14m면 3, 40이 보통 한 층이 3m입니다. 그러니까 4층 정도로 규제를 하고 여기서도 4층 정도를 하다가 조금씩 완화해서 500m 마지막 선에서는 최고 높이를 51m로 묶어놓은 겁니다. 51m가 해봐야 17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 10층밖에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대부분 일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도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종상량을 시켜주십시오. 대신 인프라, 도로와 주차장, 공원을 내놓겠습니다. 보통 20%에서 30%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렇게 내놓으면 지금 현행 법률상 일종 주거지역도 2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230%까지 잡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규정 때문에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놓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뭐 30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하나 줬는데 저희에게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역량 검토를 거치세요. 나머지는 시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지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역량 검토의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여기도 뭐 30m를 할 수는 없죠. 스카이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내부 규정은 저희가 바로 용역을 착수해서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또 이 가이드를 줘야 민간 시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착수를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곧 그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참고해서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까 어떻게 할까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완화가 뭐냐? 500m에서 200m로 줄어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잡했던 12개가 4개로 단순화됐습니다. 단순화되면서 층수를 하나씩 더 올릴 수 있도록 3m 이상을 다 건축 규제를 올린 겁니다. 요게 그 내용인데요. 기존의 11m나 15m를 14m나 18m로 올릴 수 있어서 일부 구역, 색깔이 있는 지역 1, 2, 3, 4 요 지역은 한 층씩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크게 500m를 200m로 12개를 4개로 규제 완화시키면서 한 층수를 요 안에서는 일부 지역은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시, 수원시는, 특례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입니다. 2개의 큰 자산이 있고 플러스 하나의 더 자산이 있는데 하나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곽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이걸로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자부심으로 축제와 모든 브랜드에 이걸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이 있어 첨단 과학 도시고 또 시민들의 자치 능력이 뛰어나서 자치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세 개가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이 수원 아름다운 화성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의 삶의 옥죄이게 되면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문화재청을 설득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주변을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가이드도 만들고 또 문화재 심의를 경기도에다 받는데 국가에다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사전 협의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곳은 지난번 저희가 이만큼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그때 단장으로 행궁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외가 다른 곳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재 보호와 너무 가까이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송각입니다. 이 앞에 200m까지를 철폐했다면 지금 질문이 맞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30년 했습니다. 지금 질문은 이 앞에 건물이 고층 건물이 3층이든 여기 4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5층, 6층, 7층, 8층을 올린다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200m를 후퇴한 지역부터 완화시킨 겁니다. 여기를 완화시킨 겁니다. 핵심은. 이 안에 일부는 아까 4개 권역으로 일부만 한 층씩만 더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m 안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일부 권역, 4개 권역만 한 층을 더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듯이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느냐? 아니죠. 서울은 이 성곽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나물이 있다고 봅시다. 나무 바로 20m, 30m 안에 초고층에 올라가 있어요. 서울은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물려서 200m는 보존을 대부분 하고 이 뒤는 이제 완화를 하되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는 용역을 아까 발주했다 그랬잖아요.